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임정호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5G 포럼에서 제 보고 이제 그 강연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당황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 뭐 워낙 5G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어필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식품 산업이라는 것에 이제 저희가 5G를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도 이제 크게 나누면 정말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 있고 예전에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방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간의 수공업까지 이제 다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분야가 식품 산업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제 5G라는 것들이 이제 제조 산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의 영역이 서비스 산업하고 또는 기획단에서부터 연계됐을 때 5G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 5G 기술을 알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어떤 부분이 더 5G 기술이 도입이 더 잘 될 것이고 그럼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5G 기술의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식품 산업의 현실과 식품 산업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족 하나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푸드텍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식품 제조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제조 기술과 로봇 기술 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변화하고 있는 제조 현장과 식품 산업에서의 5G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테크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던 그 식품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 식품 산업의 큰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푸드테크라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는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제 식품에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식품 산업에서 불려지고 있는 푸드테크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와 개념은 현재 진행형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국내 부처에서 잡고 있는 정의 및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들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분야의 탄소 중립 추세에 대응을 위한 대체 원료, 친환경 사료 소재 또는 IoT, AI, 빅데이터 등의 접목을 통한 미래형 농장과 양식장, 공장의 생산성 혁신과 그리고 식량 안보 관련 기술 등의 개발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합성 생물학 기술 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중앙 부처인 식품부에서는 식품과 기술의 융합으로 식품 산업의 바이오 기술, 정보통신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조금씩 다른 의견들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4개 부처에서 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식품 산업이라는 것이 많은 부처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 것이냐? 전통 식품 산업에 ICT 기술이 접목되어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 걸쳐 변화하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대표적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CES 2022 푸드텍에서는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 가공, 요리, 외식, 배송, 음식물 쓰레기 폐기 전 단계에서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결합하여 전통 산업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기술 중에 하나가 IoT 또는 통신기술, AI 기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식품의 AI 기술과 통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대해서는 식품 쪽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신이라든가 AI 영역의 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식품의 전문가들이 AI를 기술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식품의 도메인과 잘 결합을 해서
이쪽 분야에서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식품 푸드텍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내린 결정적인 정의한 바가 있는데요. 식품과 기술의 합성으로 식품의 원료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순환 전반에 IT, BT, AI 등 첨단 기술 등이 결합된 식품 분야 신산업 관련 혁신을 종합하여 푸드테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테크의 기술의 범위를 한 10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는데요. 원료, 제조, 유통, 소비, 순환의 밸류 체인에서 세포 배양, 식품 생산 기술, 그리고 식물 기반의 식품 제조 기술, K푸드 간편식 제조 기술, 3D 식품 프린팅 기술, 식품 스마트 제조 기술, 식품 스마트 유통 기술, 또 식품 커스터마이징 기술, 외식 푸드테크 기술, 식품 업사이클링 기술 등으로 이제 10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식품 가공, 그리고 스마트 주방, 식품 안전 및 이력 관리, 차세대 식품, 식품 배달 서비스, 소비자 앱 및 서비스 기술, 식품 폐기물 관리 기술로 이제 종합하고 있고요. 이 농업 기술에서도 IoT 기술, 식품 가공에서도 혁신적인 기술, 그것도 IoT 장비와 AI 기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식품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는 결국 혁신 기술이 기술 향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그 산출물을 고도화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식품 선택은 중장기적으로 사회 변화에 전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큰 변화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5분야의 관점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융복합화, 그리고 경제 수준 향상,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 오염, 글로벌 개방하라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비중을 확대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 편의성을 고려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 혁신에 의해 초연결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와 바이오 기술, 인간 게놈 지도 개발 등에 의해서 개별 및 맞춤형 식품 산업의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푸드테크의 서비스 유형은 업무의 효율 향상, 업무 대체, 그리고 개인 맞춤업 또는 식품 유통 플랫폼, 전자상거래, 생산 제조 혁신, 그리고 차세대 식품으로 5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 향상 및 업무 대체는 기본적으로 생산 제조, 소매, 외식과 같은 밸류 체인의 각 프로세스에서 AI와 IoT,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경험과 감각, 노력에 의해 성립되었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향상하고 대체하는 서비스로 개발하고 있고요. 유통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는 식품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로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겠습니다. 푸드테크는 글로벌 산업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이제 연평균 한 10.9%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14,8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으로 이제 중심되고, 아시아는 연평균 한 10.5%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연평균 한 10% 성장세를 예측하고는 있고, 2030년에는 한 450억 달러 시장을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식 푸드테크나 세포 배양식품이나 간편식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3D 식품 프린팅이라든가 식품 스마트 유통 등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산업에서의 푸드테크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술이다 보니까 벤처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중소기업, 강소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식품 산업에서의 파이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33조 정도의 판매액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세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대기업은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풀무원, 쿠팡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푸드텍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푸드테크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의 이제 그 매출액으로 봤을 때 50억 미만의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58%라고 정도 볼 수 있고요. 기업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는 100억 이상 기업과 50억 미만의 기업들이 들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를 비교하더라도 한 30인 미만의 종업원 비율이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푸드테크 기업 내 종사자 수 50명 이하로 구성된 기업이 전체의 약 한 80%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식품 제조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 제조 산업인데 인력 구조의 변화와 노령화로 이 산업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201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7.6%인 인력 구조에서 2035년에 31%, 2067년에 46.5%의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조 산업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이상으로 봤을 때 제조 산업의 2010년에 24.4%에서 21년에는 40.5%로 한 160% 이상이 증가가 되었고요. 산업 인력 구조의 중심이 30대에서 40대의 그 인력 구조에서 50대 및 60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 식품 쪽에서의 그 주요 그 기술적인 요소가 무엇이냐고 정의를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산업에서의 품질 데이터의 객관화 및 그 양질의 학습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랑 식품의 품질과 안전 인자에 특화된 센싱 시스템이 없으므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식품 품질과 비정형적인 특징을 가진 식품 데이터를 인식하는 AI 모델을 따로 구축을 해야 되고 식품 특성을 고려한 자동화나 로봇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식품 산업의 스마트 제조를 좀 더 빨리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또 다른 이제 그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이제 로봇 산업이 있는데요. 로봇 산업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보면 식품 산업에 로봇을 이제 그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열악한 식품 제조 환경 속에서 원물 생산이라든가 전처리, 조리 가공, 포장, 저장, 유통, 물류 등의 로봇 적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정의 이제 식품 산업에서의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식품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것과 그 식품 생산을 위한 표준화 공정을 정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조리 서비스 로봇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식품 산업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으나 식품 산업에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고체 식품도 있고 연질의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액상 식품들도 있고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할 때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이제 그 로봇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식품이나 적절한 생산량 그리고 다품목의 생산, 대규모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봇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로봇의 가격을 낮춰야지만 식품 생산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한 식품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로 AI라든가 그리퍼, 그 다음에 인식 기술들이 발전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식품 제조 산업의 이제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 제조 산업을 이제 대표로 적어 두었는데요. 김치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대표 K푸드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한 1조 4천억 규모가 되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걸 따지면 요 2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 산업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투입하는 비용에 보다 그 이익의 구조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인력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공정 요구도가 매우 높습니다. 식품 공장은 기본적으로 도시 외곽 쪽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도시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인력들을 인력 활동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기술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품질 검사라든가 절임 자동화, 그러니까 양념 혼합 자동화, 유연 포장 자동화 시스템, 이물 검사 시스템, 생산 관리의 플랫폼 서비스 등을 이제 연계해서 5G 에밋이라는 플랫폼이란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동화 관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영상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시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산업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라든가 이 5G 기술들이 도입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공산품과 식품에 대한 원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다릅니다. 원물은 김치 산업에서도 원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물이 이제 표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품질이 이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확하는 지역이라든가 재배하는 사람 그리고 각각의 원물 개체마다 품질적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그거를 이제 범위를 타이트하게 주다 보면 에러율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 기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품 공장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있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각적으로 만들고 맛과 품질을 느껴서 이제 만들던 시대에서 그다음에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측정 센서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적으로 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많다는 거죠. 하나의 생산 제품들이 나오기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 종류가 60가지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자주 가네요. 지금 현장을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예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서 이제 자동화가 돼서 많이 기계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분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 개념 때문에 격벽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신망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제약이 되는지 상당히 좀 풀어야 될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포장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추장 제조 공장인데요. 다시 이제 포장 단위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많이 자동화가 된 부분이더라도 이게 두 분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들어올 때 이제 정렬이 안 된 부분을 이제 정렬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얼라이먼트 패턴을 맞추는 그런 작업.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시면 1:1 많은 패키지 상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게 다 자동화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일이 다 묶어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캐티에서 지금 만드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저기 포장 라인에서도 보더라도 굉장히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런 라인들이 다 유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는 있으나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꺼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식품 산업에서 5G 기술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식품의 제조 방법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유연 생산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저런 자율적인 이동 수단들이 다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공정과 산업 구조로 변경이 될 때 5G 기술들이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